수소 원자가 만들어질 때 양성자하고 전자가 무한대로 멀리 있다가 수소 원자가 이런 식으로 보호 모델 내에서 핵하고 전자가 가까워져서 원자가 형성된다고 하면 그때 에너지 관계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값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만들어 이 에너지 차이 수소 원자가 만들어졌다면 이것을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제에서 뭐라고 WH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써볼게요.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W라고 하는 건 바로 구성된 시스템의 총 역학적 에너지를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하고 전자가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전혀 인식할 수가 없었다가 둘이가 가까워져서 원자를 구성하고 나면 핵에도 운동 에너지, 전자에도 운동 에너지, 핵과 전자 사이 위치 에너지도 있을 건데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만들어진 전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전혀 아무런 상호작용도 없다가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이만큼 발열이 된 거니까 그것이 바로 이 수소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총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총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총 에너지라고 하는 게 바로 요 마이너스 310kJkcal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비리엘 테오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비리엘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이 문제 자체에서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직접 나오진 않는데 거기에 문제 텍스트 아래쪽에 보시면 어떤 묘한 수리 관계가 나와 있죠. 이 묘한 수리 관계를 비리엘 티오리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어떤 시스템 내 입자들의 총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수리적으로 보여준 것을 우리가 비리엘 티오리엄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비리엘 티오리엄은 이걸 알려면 물리학에서 수리 물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해야 돼서 사실 수리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걸 요구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읽으면 문제에 그냥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걸 가져다가 그냥 그대로 활용해서 표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문제에 제시된 저 내용을 잘 읽고 저대로 따라만 하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수소 원자잖아요. 이건 수소 원자 전자고. 자,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원자 하나가 눈에 보입니까? 원자 하나 볼 수는 없습니까? 원자 하나를 실제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인간은 그 원자를 몇 개를 모아서 이렇게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아서 1몰 단위로 측정을 하거나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1몰만큼 모아 놓았을 때 거기 있는 원자핵이나 전자나 원자들의 모든 뭐 패턴이나 운동이나 에너지 상태가 다 같겠어요? 전부 다 다르겠어요?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1몰만큼 모아 놓았을 때 원자핵, 전자, 뭐 핵, 그다음에 원자 얘네들의 모든 에너지적 상황을 인간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그것들의 평균적 상황으로 이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평균적으로 시스템 내에 있는 입자들의
어떤 평균적인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들 사이에 통계 처리를 해서 수식화해 놓은 관계가 있는데 그걸 비리얼 띠오리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고등학생들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그 결론을 제시해 주었고 이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위치 에너지는 V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K,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는 W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 사이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소 원자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의 위치 에너지는 이 관계 그대로 활용하면 되죠.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2배가 그 입자들 사이의 평균적 위치 에너지다 라는 저 관계를 그냥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당장 모르셔도 돼요. 여하튼 이 관계를 그대로 활용하면 이 수소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이거니까 여기 그냥 2배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620 킬로 칼로리 퍼 몰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하죠? 바로 그 역학적 에너지의 마이너스 부호로 표현이 되죠. 그럼 이때 요거 계산을 좀 해주시면 얼마냐면 더하기 310 킬로칼로리 퍼 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 수식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위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합쓴 그럼 뭐가 되겠어요? EW에다가 마이너스 W를 되는 거니까 바로 W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 더한 걸 그걸 우리가 또 사실 뭐라고 해요? 당연히 알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고 이 수식은 바로 그 유명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관계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런 관계가 알려져 있는데 이걸 비리얼 띠오리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알 필요는 없고 결과만 이용해서 숫자로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번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두 번째는 수소 분자 이온이라고 하는 거를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소 분자 이온의 평균 운동 에너지와 평균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문제에서 묻고 있네요. 자, 어떻게 되느냐? 문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소 분자 이온. 자, 수소 분자 이온은 어떤 상태를 뜻하냐면 바로 H2 1+. 이 상황을 뜻합니다. 수소 원자는 원자 안에 전자가 하나 있죠. 그러면 수소 분자가 되면 H2일 거고 그럼 거기에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죠. 그럼 전자 2개 중 분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 2개 중 하나를 떼어내서 수소 분자인데 1+ 이온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수소 분자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수소 분자 이온의 형성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수소 분자 이온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어떤 양성자와 전자 그리고 또 다른 양성자 한 개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뭉쳐서 만들어진 게 수소 분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더하기로 표현되면 서로 간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진 거? 무한히 멀리 떨어진 상황을 뜻해요.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혹은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 그 어떤 인력, 청력, 일체 상호작용도 전혀 없는 서로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더하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세 입자를 쫙 모아가지고 H2+가 됐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이럴 때 거기 문제 텍스트에 이런 말이 있죠. 2개의 양성자, 1개의 전자 아주 멀리 서로 떨어져 있을 때를 기준점으로 보고
이 기준점에 대하여 수소 분자 이온의 총 에너지는 얼마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수소 분자 이온이 만들어졌을 때 총 역학적 에너지가 마이너스 370 킬로칼로리 퍼 몰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죠. 그럼 이 과정에 대해서도 뭐 수소 분자 이온의 위치 에너지, 수소 분자 이온의 운동 에너지 똑같이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이때 문제에서 제시한 비리얼 띠오리움을 이용해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2배, 역학적 에너지의 마이너스 요 관계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수소 분자 이온의 경우 역학적 에너지가 요거니까요. 2배 해주시면 마이너스 2, 3은 6, 740 킬로칼로리 퍼 몰. 그리고 얘는 더하기 370 킬로칼로리 퍼 몰. 이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2. 자, 지금 여기에서 거꾸로 해볼까? 저기에서 바로 쓰자. 양성자 2개하고 전자 하나가 모여 수소 분자 이온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 수소 분자 이온에서 만들어질 때 총 역학적 에너지가 마이너스 370이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앞선 그 문제에서 뭐가 있었냐면 수소 원자가 만들어질 때 바로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수소 원자가 만들어질 때 그때 총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3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위에서 아래를 한번 훌렁 빼볼까요? 이렇게 훌렁 빼서 반응식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 관계를 얻어내는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헬스 법칙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헬스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올걸요. 바로 이렇게 맞습니까? 소거되는 부분이 이렇게 소거가 되죠. 소거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만 남을 거예요. 이때의 에너지 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위에서 아래 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370 빼기 마이너스 310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뭐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60 킬로칼로리 퍼 몰이죠. 그래서 이 반응식을 다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서로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수소 원자고 또 수소 원자 핵 그러니까 이제 양성자 수소 원자가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다고 쳤을 때 그 수소 원자와 원자가 만나서 또 수소 분자 이온을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소 분자 이온을 만드는데 양성자 전자가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만들어진 수소 원자에 양성자가 꼽사리 껴서 수소 분자 이온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럴 때 에너지 관계는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사실 이게 하나의 문제로 내도 충분히 좋을 만큼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문제에서는 미리 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텍스트를 읽으면 수소 원자와 양성자로부터 수소 분자 이온이 만들 때 에너지 관계가 마이너스 60 킬로칼로리 퍼 몰이라고 문제에 미리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이거를 문제에서 제시해 주지 않고 실제로 이것도 풀어봐라라고 했다면 좀 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 본 문제에서는 요걸 그냥 미리 정보를 줬죠. 아마 너무 텍스트가 생소해 보여서 그 고등학생들이 좀 너무 당황할까봐 저 정보는 미리 준 것 같은데 뭐 여하튼 이런 의미도 여기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2번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3번 양성자와 양성자가 보호 반지름이 2배 떨어져 있을 때 이들 사이의 청력이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여기 지울게요. 자, 저 청력이한 위치 에너지를 모델을 어떻게 잡았냐면 자, 여기 핵 혹은 양성자라고 봅시다. 여기에 또 다른 양성자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보호 반지름의 2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위치 에너지를 보여주는 가장 편리한 수식이 뭐죠?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위치 에너지를 보여주는 가장 편리한 수식이 뭡니까? 그게 바로 쿨롱 위치 에너지 수식이죠. 쿨롱 위치 에너지 수식이죠. 자, 개념이 뭐냐면 EC 이렇게 쓰시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식이 상수에다가 거리 분의 전하량 곱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쿨롱 위치 에너지 계산 수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쿨롱이어서 이 에너지를 쿨롱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식 배운 적 있죠? 자, 이 수식은 왜 성립할까요? 이 수식은 왜 성립할까요? 혹은 이 수식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과연?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이 수식? 과연? 증명할 수 있어요? 호호?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이 수식은 왜 이렇게 성립되는지 쿨롱도 모릅니다. 이 수식은 쿨롱이 그냥 가정한 겁니다. 이렇게 가정하면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 위치 에너지를 편하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자라고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이해할 수도 없고요. 증명할 수도 없고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외우는 겁니다. 노벨상을 100개를 받아도 저 수식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다면 그냥 앞으로 외우면 끝나요. 그렇죠? 외우면 끝나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랑 같죠.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이게 나오거든요. 자, 이 수식 만들어낸 사람 누구예요? 뉴턴이잖아요, 뉴턴. 자, 그럼 이 수식은 왜 성립해요? 이 수식 왜 성립해요? 바로 뉴턴도 몰라요. 그렇죠? 이 수식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뉴턴도 못해요. 그렇죠? 그냥 뉴턴이 가정한 거예요. 가정. 이렇게 가정하자. 질량을 가진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가속도가 생긴다고 가정하자. 왜인지는 나도 모른다. 아무도
nobody knows. 노벨상 받아도 이거 증명 못해요. 그럼 이걸 가정하면 왜 편하죠? 이걸 가정하면 어떤 가치가 있죠? 왜 뉴턴은 이걸 가정했을까요? 바로 케플러의 화성운동. 케플러의 화성운동을 이걸 가정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케플러가 평생을 통해 연구한 화성의 움직임을 요 수식 가정하면 매우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뉴턴이 이 수식을 가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케플러의 실험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F = ma는 진짜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 수식도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상수가 보통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상수 부분이 뭐냐면 4, 숫자 4, 3.14 파이 그리고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따로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상수 묶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곱하기 자, 요 지워 되겠어요? 요 지워 되겠어요? 자, 그러면 거리가 지금 뭐로 표현되어 있죠? 2a0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2a0라고 쓰시고 그 다음 전하량 곱인데 요 전하량하고 요 전하량의 곱을 곱해주시면 되죠. 자, 여러분 양성자의 전하량 얼마입니까? 양성자 전하량 얼마예요?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 양성자 전하량을 우리가 1 플러스라고 하잖아요. 1 플러스라는 뜻은 전자하고 전하량 크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고 부호만 플러스로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어떻게? 전하량, 전자 하나 전하량 크기에 플러스 전자 하나 전하량 크기에 플러스 그 두 값을 곱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야말로 산술적으로 곱하기요. 여기서의 전하량, 전자 전하량 2의 크기가 아까 얼마나 그랬죠? 지호야? 5. 박수! 잘했어요. 고마워요. 외워줘서. 지호 좀 화났어요? 화난 거 아니죠? 그래. 그래도 내가 얘기했는데 외워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바로 요 정도 크기예요. 요 정도 크기. 근데 이 숫자를 실제로 쓸 리는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충 이 정도의 크기를 2라고 하자.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상수 자리에 뭐 하나 더 넣어주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뭘 넣는다? 바로 봐. 요 놈이요. 얘 누구죠? 얘 누구죠? 아보가드로 수죠? 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줄까요? 이 아보가드로 수를 빼버리면 숫자가 너무 작아요. 뭐 10의 마이너스 18승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 단위가 너무 작아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데이터 처리하기가 좀 귀찮아지죠. 그래서 1몰 단위의 기준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NA를 이렇게 곱해주는 것은 1몰 기준으로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인 거죠. 뭔 말인지 아시십니까? 알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양성자 두 개가 보호 반지름의 2배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 알겠죠? 2배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둘 사이에 쿨롱 위치 에너지 수식으로 표현된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좋아요. 여기까지 됐죠? 좋아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아보가드로 수는 값이 얼마예요? 아보가드로 수는 값이 6 곱하기 10의 23승이에요. 그렇죠? 자, 전자 전하량은 여기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A0는 얼마예요? 보호 반지름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 거리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가유나 1옹스트롬의 뜻은? 크기. 그리고 정의는? 그렇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좋아.
가연 혹시 그거 그 부산에서 학교 다녔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가연 지금 다니는 학교가? 아, 가평. 그러면 국제학교. 그러니까 그러면 가연이 그러면 영어 엄청 잘하겠네요? 진짜로요? How do you do? 미안해. 어쨌건 그런가요? 그래. 난 영어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청 나한테 구박받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대학 가잖아요. 이거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 없어요 이거. 대학 가서 장땡이 뭔지 알아요? 대학 가서 장땡 영어입니다. 대학 가면 영어가 제일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진짜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겨우 이런 걸로 나한테 엄청 구박을 받고 있는데 대학만 가보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거. 영어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영어 잘하는 능력은 대한민국에서 되게 중요한 능력이긴 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우리 지호도 영어 좀 합니까?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영어 좀 합니까? 그래? 좋습니다. 멋지다. 우리 가연이 영어 좀 합니까? 그래요? 그래.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도록 하시고. 자, anyway. 자, 그래서 이건 야보가드로수, 얘는 3.14, 얘는 저 보호 반지름, 얘는 이거. 근데 이게 무슨 수치냐면요. 뭐 당장 이 문제 풀 때 크게 뭐 당장 필요는 없지만 이 수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거든요.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상수인데 문제를 보니 이 숫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문제 제시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이 문제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수치를 넣어서 계산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아보가드로 수나 전자 하나의 전화량도 실제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까? 제시하지 않습니까? 제시하지 않죠. 그냥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거일 뿐이고요. 문제에서는 이런 상수에 대한 제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문제는 수치를 넣어서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숫자가 너저분하기 때문에 실제로 손으로 놓고 계산하기에도 부담이 좀 있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라는 뜻일까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라는 뜻일까요? 바로 봐. 기존 정보를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기존 정보 뭘 활용하면 될까요? 이거요. 자, 지호야, 요걸 이용하면 이걸 구할 수 있는 거 알겠어요? 자, 이거는 누구의 위치 에너지예요? 수소 원자의 위치 에너지죠. 요거는 가상 양성자 둘의 위치 에너지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수소 원자의 위치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럼 저 기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수소 원자의 위치 에너지는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걸 수소 원자라고 하기로 했어요. 문제 내도록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걸. 끄덕끄덕 하지 말고 말 좀 해봐요. 뭐? 그렇지. 보호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걸 이걸 수소 원자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쿨롱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역시나 수식은 이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상수 곱하기 거리분의 전화량고. 자, 상수는 바뀔 리가 없어요. 상수는 그대로예요. 상수는 그대로잖아요. 그대로니까 상수지 뭐. 항상 상자잖아요. 한자로 항상 그런 숫자.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뀌어도 상수는 변할 리가 없죠. 그럼 그대로 NA over 4파이 입실론 제로 그대로예요. 그 다음 곱하기 거리분의 전하량 곱이죠. 거리는 얼마임? A 제로. 그 다음에 전하량 곱 바로 플러스 입자하고 마이너스 입자의 전하량 곱이죠. 그러면 핵의 전하량은 얼마라고 했어요? 2 플러스 전자의 전하량은 얼마예요? 2 마이너스 아시겠죠? 이 값이 얼마예요? 이거라며 마이너스 620 킬로칼로리 퍼 몰.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결국 위쪽에 자 이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인 거고요.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여기는 값이 플러스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두 수식을 비교하면 딱 달라지는 게 뭐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더블링 된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간단한 비례식으로다가 얼마인 걸 알 수 있죠? 얼마겠어요? 가연 얼마예요? 더하기 310 킬로칼로리 퍼 몰. 알겠죠? 여기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가 된 거고 여기서는 플러스하고 플러스를 곱해서 플러스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차이라고 해봐야 딱 2로 나눈 거밖에 없으니까 요 2로 나눠서 310 킬로칼로리 퍼 몰. 어찌 구하라는 건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다. 이거 됐습니다. 그 다음 자 어디 줄까?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이건 활용한 데이터니까 안녕. 그 다음 4번 문제는 이런 거 이제 읽고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자 이게 뭐냐면 H2 플러스 이런 걸 뭐라고 불렀었냐면 수소 분자 이온이라고 했죠. 요 수소 분자 이온 내의 여러 상호작용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이제 뭐냐면 수소 분자 이온이니까 전자는 몇 개 있는 거죠? 한 개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양성자는 몇 개 있는 거예요? H2 플러스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어떤 모델링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0 여기서 여기까지가 A0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우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전자하고 핵 사이에는 인력이 전자하고 핵 사이에는 인력이 나타나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핵하고 핵 사이에는 무슨 상호작용이 나타나요? 핵하고 핵 사이에 플러스 입자 두 개니까 핵하고 핵 사이에는 인력이 나타나요? 청력이 나타나요? 청력이 나타나죠. 그럼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해 보자고요. 어떻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거냐면 핵, 핵. 자, 여기에서 핵과 핵 사이에서 짜잔 청력만 나타나는 경우와 핵과
핵 사이에서 요 전자가 인력만 나타나는 두 가지 상호작용으로 분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즉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인력하고 청력이 섞여 있잖아요. 그럼 전자를 잠시 빼서 핵하고 핵 사이에 청력만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상황은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만 있는 어떤 상황의 합이 전자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맞아요? 이때 뭘 계산할 거냐면 만약 전자 핵하고 핵만 있을 때 이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라고 했죠? 칠판에 써놨잖아요. 이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라고 돼 있죠? 지금 칠판에 써 있잖아요. 얼마예요? 지금 얼마예요? 이거잖아. 이거. 이게 지금 이 모델링이거든. 이 모델링. 그럼 이때 자 여기 지울게 이제 여기 지울게요. 그러면 이때의 위치 에너지 그 크기가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요게 310이었거든. 그지. 310이었지. 그리고 이때 이 값이 얼마였어요? 수소 분자 이온에서의 위치 에너지 얼마였어요? 요게 H2 플러스 이온 전체를 뜻하거든요. 요 수소 분자 이온에서의 저 전체 위치 에너지가 얼마였어요? 바로 마이너스 740이었다고요. 이 마이너스 740을 어디서 구했냐면 문제 2에서요. 문제 2에서 수소 분자 이온의 보시다시피 위치 에너지 구했죠? 맞습니까? 구했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값이 얼마겠냐고요? 알겠죠? 자, 계산 어려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산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산이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넘겨가지고 계산하면 되잖아.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050 kJ per 몰이 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지울게요. 자, 각각이 누구냐면 요거는 수소 원자의 모델 그림이고요. 얘는 수소 분자 이온의 모델링입니다. 이때 요 둘 모델에서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게 여기서 얼마였죠? 이거 얼마였죠? 칠판에 써놨잖아요. 칠판에 있잖아요.
수소 원자에서 원자핵과 전자가 보호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을 때 핵하고 전자 사이는 당연히 인력이 있겠습니까? 청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인력이 있겠죠. 그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얼마입니까? 칠판에 써놨네요. 여기 있네요. 수소의 위치 에너지. 수소의 위치 에너지 여기 있네요. 바로 마이너스 620이요. 알겠죠? 그리고 수소 분자 이온에서 이런 식의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앞서서 얼마로 계산했죠? 지금 얼마예요? 1050이었죠? 그런데 이때 이쪽은 핵하고 전자 사이 인력이 한 가지지만 이건 양쪽이라서 따로따로 계산해 볼 수 있게 해서 그럼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값을 2배로 나눠주면 되겠죠?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값이 각각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525, 마이너스 525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거란 뜻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소 원자를 이루었을 때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분자 이온을 이루었을 때 전자와 핵 사이의 에너지를 비교하면 사실 어디가 더 큰 안정화가 나타납니까? 어디가 더 많이 안정화가 돼요? 이쪽이 조금 더 많이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이쪽은 핵하고 전자 사이의 안정화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그게 2번 일어나는 거죠. 알겠죠? 그것이 수소 분자 이온의 안정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을 해보라 라는 문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씌울게요. 여기다 지워도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째. 자, 6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문제를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애매할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뜻이 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뭐냐면 본딩 엔타이 본딩 1 본딩 지금 독특하게 등장하는 물질로 수소 분자 이온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수소 분자 이온에서 본딩이라고 불리우는 상황,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결합성이라고 번역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을 뜻하느냐? 자, 두 핵이 있고 나머지 하나의 전자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까는 전자가 꼭 요 보호 반지름 요 사이에 있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 아니 뭐 알갱이야 지 맘대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툭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핵하고 핵 사이의 관계도 있겠지만 핵하고 전자 사이의 관계, 핵하고 전자 사이의 관계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핵하고 전자는 보시다시피 인력이 있나요? 청력이 있나요? 인력이 있죠. 핵하고 전자는 인력이 있나요? 청력이 있나요? 인력이 있죠. 그런데
핵하고 핵은 인력이 있나요? 청력이 있나요? 청력이 있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이때 인력, 청력 모두 물리학적으로 힘이죠. 물리학적인 힘은 스칼라 물리량이에요? 벡터 물리량이에요? 벡터 물리량이죠. 그럼 벡터는 원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원하면 항상 성분분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인력 벡터를 청력이 나타나는 핵간축, 핵 사이의 축에 대해서 요렇게롬 성분분해를 요렇게롬 성분분해를 하여 보아요. 그래서 성분분해 한 부분을 요만큼을 인력 1번, 요만큼을 인력 2번이라고 해보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만약 저기에 있는 인력 1번하고 인력 2번하고 저기서 나타나는 모든 청력의 상황하고 비교를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고 쳐보자 말이에요. 혹은 뭐 최소한 같아 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청력 때문에 핵과 핵은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청력 때문에. 청력 때문에는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자하고 핵 사이의 인력 때문에 핵 둘은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인력하고 청력을 비교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 경우 분자가 이루어지겠어요? 분자가 이루어질 수 없겠어요? 이 경우 분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형용사가 본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인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본딩이고 그걸 우리말로 결합성의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엔타이 본딩. 자,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반결합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럼 이 상황은 뭐냐면 핵 있고 역시나 핵과 핵 사이 축이 있을 때 뭐가 됐건 청력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전자가 딱 봐도 이상한 데 있는 거예요.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이상한 데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면 핵과 전자 사이 상호작용을 생각을 했을 때 어쨌건 인력이 나타날 테고 이 인력을 역시나 성분분해를 해서 여기까지가 인력 1번, 여기까지가 인력 2번이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만약 인력 1번하고 인력 2번하고 나타나는 모든 청력들 사이에 만약에 이런 관계가 성립해 버린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보이세요? 이때 누구 방향하고 누구 방향이 더해지냐면 이때는 핵하고 전자 사이의 인력이 핵과 핵 사이의 청력의 방향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 이걸 두 개를 더한 값이 이 인력 값보다 더 커버리면 이때는 이 핵하고 이 핵이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멀어지겠죠. 청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분자가 만들어지겠어요? 분자가 만들어질 수 없겠어요? 이 경우는 분자 형성이 불가능하고요. 기존
결합 역시 남아있지 못하고 쪼개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상황을 말하는 형용사가 엔타이 본딩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반결합성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핵의 위치가 고정돼 있다 치더라도 전자의 역할에 따라서 핵 두 개가 모일 수도 있고 핵 두 개가 되려 찢어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수학자들이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해 보았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좀 면밀히 관찰해 보았더니 이게 있는 거죠. 이놈의 전자가 어디까지 있을 때 본딩이고 어느 영역에 있을 때 엔타이 본딩인지 조금 더 면밀한 계산을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재밌게도 짜자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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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잔. 자, 내가 쓱쓱 그린 저 두 곡선 수학 시간에 배운 무슨 곡선일 것 같아요?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2차 곡선. 뭐 쌍곡선. 왜 이런 수직 있잖아요. 왜 x제곱 빼기 y제곱 뭐 이런 수직 있잖아요. 쌍곡선 수직의 쌍곡선. 쌍곡선을 왜 배우느냐? 이런 거 설명하라고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묘하게도 그 경계가 쌍곡선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쌍곡선 안쪽으로 이 전자가 배치되면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 쌍곡선을 경계로 전자가 요런 위치나 혹은 요런 위치나 자, 요 위치나 같은 위치겠어요? 다른 위치겠어요? 자, 전자가 여기 있다 하나 같은 상황이 있어요? 다른 상황이 있어요? 똑같겠죠? 왜냐하면 얘를 잡고 휙 돌리면 똑같아지잖아요. 즉, 이 영역하고요, 이 영역은 다른 영역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자가 여기 있다 하나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국 H2 플러스 이온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려면 핵하고 핵 사이 언저리에 전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걸 벗어나서 전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해 보라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라고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지금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력, 청력, 벡터 분해 혹은 쌍곡선 이런 것 중에 여러분 안 배운 거 있어요? 다 배웠어요. 다 배웠잖아요. 안 배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벡터, 이게 힘 벡터고 성분 분해한 거 다 배웠잖아요. 즉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다 배울 수 있는 걸로 조합해서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배우지 않은 이상 답하기 매우 어렵죠. 이런 거 기가 막히게 나오는 게 서울대 입시예요. 그래서 서울대 입시 문제는 알 것 같은데 답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요거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억수로 중요해요. 이게 어디에도 쓰이냐면 철학, 사회학, 아니면은 뭐 경영학 이런 데 이게 되게 많이 써요. 이해 안 되죠? 혹시 여러분 실존 철학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뿌리가 이거예요. 뭔지 모르겠죠. 뭐 실존 철학까지 거창하게 얘기할 건 없고, 일본의 어떤 무슨 유명한 경영학자가 한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썼거든요. 성공을 하려면 뭐 이런 거. 그래서 왜 사람들 왜 처세술이나 뭐 성공학 관련해서 막 책들 많이 읽잖아요. 난 세상 그런 책 제일 쓸데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영학자가 무슨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첫 번째 이 조건, 두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바로 봐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시간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렇죠? 이건 생활해 보면 알 거예요.
옆에 친구들 보면 기가 막히게 시간 쪼개서 쓰는 애들 있죠. 거기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일에 능률도 높고 이 성공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은 건 이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 성공의 조건 두 번째 누구를 만나느냐. 자,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이건 충분히 그럴듯하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가슴 아프지만 누구는 태어나 봤더니 아빠가 이재용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태어났을 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또 충분히 그럴듯한데 세 번째 조건이 뭔지 세 번째 조건이?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어디에 있느냐예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세 번째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왜 이런 걸 배우고 있을까요? 총탄이 빚는 그 야전에서 마약 거래 하지 않고요. 왜 여기에서 이런 듣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라는 사람 개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필 2023년 10월 2023년 9월 며칠 이 시간에 하필 서울대학교 대치동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태어나서가 아니라요. 근데 지금 이 시각에 지구 반대편 어디에선 소총을 밀림을 누리면서 뭐냐면은 마약 거래를 하고 있는 소년병이 있다고요. 그럼 걔들은 왜 거기서 그걸 해요? 걔들이 유전적으로 저열해서요? 걔들이 뭐 문화적으로 바보라서요?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즉, 잘 봐요. 여기에 있는 이 전자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전자는 물리적으로 같은 전자예요, 물리적으로 다른 전자예요. 물리적으로 같은 전자예요. 하지만 이 전자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벌어지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저열하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깨우치게 해준 아주 중요한 철학의 기초예요. 아주 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을 공부한다는 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동시에 얘기를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하튼 이런 식의 논술을 통해서 답을 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문제부터 조금 약간 여러분 힘들어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문제는 조금 말랑말랑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짜자자잔.